지금 그런데 작가님이랑 이제 보면은 사실 작품에서 약간 표현을 하고 계신데 성격이나 뭐 외모적으로 좀 제일 본인하고 좀 비슷하다. 이건 나다. 나를 좀 투영했다 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다들 제 성격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요. 다 내 자식들이다. 예. 아, 모든 사람이 딱 단순하게 한 가지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기분 좋은 날, 기분 나쁜 날. 어떤 사람에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캐릭터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사실은 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섭섭해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아니 여기 아르미안 내 딸들에도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입을 다 하시고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 제가 가장 선생님 책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일단 생긴 거나 외모적으로나 하는 행태로 어려우실 것 같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kg를 빼고 머리숱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노예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은 화내시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표정이 그만하시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충 짐작은 하셨죠. 아니 저희 캣나우를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고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고요.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죠. 네. 곱슬이에요. 머리가 곱슬이니까 좀 가능성은 그냥 곱슬 있잖아요. 하나로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쵸? 저는 사실 너구리 총독을 생각하고 있다가 좋은 애도 있는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우리 톤 좀 비슷한데 이렇게 안경 썼다가 안경 벗으면 비슷하거든요. 톤 말지 좀 비슷합니다. 삐졌고요. 귀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라고. 꼭 자세히 봐야 되나요? 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이전에 순정 만화를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냥 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 이런 타입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르미안의 내 딸들에서는 뭐 자립적인 여성 뭐 그런 상을 세우신 거고 뭐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예측 불허의 열린 운명을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를 끌어올렸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삶은 예측 불허였다. 그리고 그 책 곳곳에 이런 명대사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여성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이 작품을 쓰셨는지. 딱히 저는 그 당시에는 여성상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라든지 또 한 번 결혼을 하면은 뭐 남편과 뭐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든지 헌신해야 되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게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곳에서 제가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이 있었대요. 그쪽을 봉사하러 가신 한 분이 그 부족과 좀 오래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그 부족은 딸이 부모님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 정서랑 완전 다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을 놓는 게 굉장히 막 되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한국으로 와 있었을 때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쉽게도 아들을 낳았다면서.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아들을 네. 낳았다. 첫 딸을 바랐는데 한국에서는 첫 아들이 좋다고 하니 거기에 그냥 위안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구나. 뭔가 사회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사회에 맞춰야 될 필요가 없다. 사회를 바꾸면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그 다음은 조금씩 좀 다르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고 싶고 이러면은 내 대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구나. 조금씩 내가 하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시작을 하고 내 생각에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뭔가가 피라밋이 점점 쌓이듯 뭔가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삶은 여자로서 키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막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애를 낳는다든지 뭐 요렇게 완전 결정이 된 거, 남자가 더 힘이 세다든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외에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정은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저는 작품에서. 아, 작품에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으로 오니까 자꾸 뭐 젠더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 뭐 그런 더 얘기는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였지 그게 굳이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거예요.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그러니까 여자라서 뭔가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사실 힘센 여자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힘센 여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소수의 문제라서 그렇지 소수는 분명히 어떤 틀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풀었을 뿐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남자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봐도 결국에는 남자도 어차피 똑같이 고민을 할 것이고 여자도 똑같이 고민을 한다. 남자들이 모를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너무 지금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은 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거나 굉장히 야망이 크거나 운명에 순응하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뒤섞인 대하 역사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쭉 살아나가는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까 리니지도 그런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전형적인 영웅 서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왕자님은 저는 백설 왕자 같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모아서 도와줘가지고 결국 왕위를 되찾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을 개척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좀 떠밀려서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가 가진 성격의 문제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백설 공주, 백설 왕자 그렇죠.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왕자나 공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백설인 건지 아닌 건지 그 차이인 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건데 원래 이제 자꾸 점 얘기해서 죄송한데 원래는 만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점괘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신 게 아닌가. 만약에 점괘가 맞았다고 하면 그 점괘를 깨뜨리신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 사람이 사이비라고 봐야 되겠다. 저는 사이비가 아니라도 그걸 깨뜨려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점성술한테 그 점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술수사가 아니라 이제 사주풀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냥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걸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 운명을 이겨내는 게 필요한 건데 작가님 아까 쭉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운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는 만화가가 되지 못한다. 이걸 받아들였으면은 운명을 안 바꾸는 그렇죠. 것이 그게 운명이 돼버리는 안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은 결국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 유튜브 사람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될 때까지 할 거고요. 지금 곧 3만 명, 5만 명 될 겁니다. 그죠? 될까요? 됩니다. 작가님을 그냥 작가님을 등에 업고 됩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넘어가서 그냥 A4 에피소드를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그 시간을 꼭 갖고 싶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A4에서 그냥 둘째 딸 수아르다가 너무 이쁜 미인이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요 주변 분들이 미인 망명. 저 정말 대본에 미인 방명인가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으면 책을 딱 던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고 책을 한번 던졌다가 다시 주워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삼국지에서 정말 관우 죽었을 때 제가 한번 던졌어요. 맞습니다. 그때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읽어야지 이러고 다시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책 던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시 주워서 에이 또 봐야지 하면서. 그 남자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참고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던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넷째 딸 샤르휘나가 언니한테 추방당해갖고 네. 떠돌아다니는데 그냥 사막에서 막 거의 초죽음이 됐을 때 에일렛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읽었을 때 그냥 처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에일레스 등장이 좀 너무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왜 이렇게 그냥 중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너무 그냥 그림 실력이 모자랐나? 제가 그것을 표현할 처음에 에일렛이 나왔을 무렵만 해도 네. 그림이 굉장히 좀 많이 딸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죄송스러운 거 없어요. 대작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작가님은 사실은 그림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처음이랑 계속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이런 걸 평가하기 그런데 지금 옛날이 나쁘고 지금이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카야 보면 또 완전히 저는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면 반전으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끝까지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이렇게도 이게 이제 노림수다. 네. 사실 엘레스 나중에 보면 샤르피나랑 뭐 네가 죽어도 내가 잠자면서 계속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만날 거야 너. 내가 꼭 다시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너무 슬프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신이니까 안 죽지만 샤르히나는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다른 카르마 같은 작품도 그렇지만 이제 윤회라는 거에 대해서 작가님이 좀 계속 그거를 주제로 좀 가지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생각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과학관에 맞는 멘트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딱 맞춰서 멘트를 해주시네요.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준비한 거죠. 여기는 과학관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뭔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화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 그 물질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과 비슷한 것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게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뇌에 있나 심장에 있나 또는 또 어디 다른 곳에 있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건 사람이 원래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 있나, 아주 작은 물질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해서 계속 인물을 거기에다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인물과 거의 흡사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라든가 이런 구조는 그냥 만들어진 구조에 그 DNA에 자기 자신이 얹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시 태어난다면 조금 다른 사람이 되지만 본질은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네.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사실 저거 좀 AI가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네. 지금 AI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과연 AI라는 걸 인간성으로 정의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지금 같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은 준비해 오신 멘트가 아니라면 과학관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AI를 뭐 어디까지 뭐 인간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죠. 기계는 또 어디까지 정의를 그렇죠. 하냐. 그거 항상 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뭐를 인간성이라고 하자, 뭐는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그런 합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인만의 정의를 가지고 계셨던 그 것 같고요. 옛날부터. 그렇죠.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만 더 그 A4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컬러풀 하지 않은 만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머리 색깔을 좀 가끔 좀 이렇게 중요시해서 머리 색깔 많이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뭐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컬러풀하지 않은 만화니까 그런 거죠. 아, 상상을 해라. 예, 상상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예. 그 컬러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노란색, 이 사람의 머리는 갈색, 이 사람의 머리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놔놓고 약간 거기 금발이면 금발에 맞게 조금 더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 A4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SF 장르를 넘어가겠는데요.